자, 여러분들 그 수업 그 온라인 수업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직접 만나는 게 최고이고, 그 다음에 줌이라도 해서 서로 상호 의견 교환이 좋지만, 이번까지 동영상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 주죠. 예, 다음 주는 우리가 대면이기 때문에 그때 좀 더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 수업했던 거 한번 확인하고 질문 몇 가지 받고 그 다음 진도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러닝에 대해서 계속 말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러닝의 그 아까 리플렉션에서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러닝의 또 한 거 싱글과 더블 룹 러닝. 룹이란 말은 뭐 돈다는 뜻이니까 러닝의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단도직입적으로 이 부분을 잠깐 보면 우리가 그 싱글 룹 러닝과 그 다음에 그 더블 룹 러닝이 있습니다. 싱글 룹 러닝이라는 것은 문제를 그냥 뭡니까? 여기서 뒤에 보면 how we were led to define it as a problem in the 그러니까 가장 먼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게 문제점이다 그러면 분석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타겟으로 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됐는지 상황은 일단 생각하지 않고 그 자체를 일단은 그냥 문제로서 조사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1차원적으로 하면서 이건 문제이다라고 판단하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하고 가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이제 주로 그 전에 제가 보는 이 사람들의 견지 여기 뭐 나이젤 버넷이나 위에 크리스 알길리스 예 그다음에 도널드 쇼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전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 아주 중심적인 문제들이 무엇인가가 이 교재라든가 그전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밝혀져 있죠. 내가 찾은 것보다는. 그러니까 일단 그 문제들을 우리가 수합하고, 그러니까 면하고, 그러니까 직접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수합하고 뭐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더블룩 러닝이라는 것은 그와는 달리 여기에 보면 여기 밑에 아까 이제 요것만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뭘 한다고요? 뭔가를 허용한다. to examine. 다시 얘기해서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검토의 기본은 assumption. 그 문제 뒤에 들어있는 여러 가정들. 그 다음에 어떤 이해. 어떻게 우리 이해라는 거. 어떻게 그 이해가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던집니다. 바로 뭐냐면 문제의 이 정의. 본래 본질이 뭐고 정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including whether 그래서 당연히 그것이 어쨌든 문제인이 아니냐를 포함해서 그 문제 자체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이 문제를 왜 공부를 또는 연구를 해야 되는가 왜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더블 러닝에서 좀 더 깊이 가는 게 되겠죠.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학습을 가르칠 때 주로 창의적 교육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더블 룹 러닝 쪽으로 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맞다면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더블 룹 러닝은 조금 더 아주 완벽한 그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과정이지만 그러나 일단 문제를 맞닥뜨려서 그 문항들을 맞닥뜨려 딱딱딱 풀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왜 예를 들어서 이 시험관이 왜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을까? 예, 뭐 당연히 하면은 더 좋죠. 확실하게 맞출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작용 반적 형식으로 많은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의 유형을 뭐 A 유형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서 무엇을 좀 더 중점적으로 뭔가 들여다보려고 하고 B 유형은 뭐고 C 유형은 뭐고 많은 어떤 문항들을 그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번째, 다시 더블 러닝은 체득의 과정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으나 더 나아가서 지금 이렇게
시험관들이 문제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그 이유성, 원인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라면 조금 얘기가 다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싱글 더블 러닝은 우리가 많이 연구가 됐었고 또 written about 그래서 일종의 그 소위 organizations 다시 얘기하면 organization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얘기해서 어떠한 조직들 그러니까 조직의 결과물이나 또는 조직 자체들이 어떻게 러닝 오가니제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그 조직이라는 건 뭐 기관도 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떠한 그 문항이라고 하는 문항의 나름대로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습득하는 공부하는 오가니제이션에서 어떻게 그 관계가 되는 것이 그것까지 생각하는 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 원인 파악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편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오가니제이션이라는 것은 made of 사람 그 다음에 이것은 일종의 개개인의 능력 뭐합니까? reframe problem situation 다시 얘기하면 문제 자체를 다시 한번 자기가 재구성을 시켜보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add the illumination of the double 다시 얘기하면 이런 과정이 double 다시 얘기하면 재조명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세상을 어떻게 됩니까? 일종의 개인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또 나름대로 세계에 대한 내가 각자 받아들이는 나의 지도가 존재하는 거죠. 지구의 본래 지구본이 있고, 내가 그 지구를 바라보면 나만의 지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성이 되고, 이것이 개인적인 일종의 하나의 personal belief system. 네, 다시 얘기하면, 학습을 통해 이럴 거다 판단한 결과물로서 우리는 그걸 belief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 행동 우리가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will be filtered by our own person 다시 얘기하면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가 구성이 되면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가치관은 세상을 보는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하나의 스크리닝 이렇게 털어내는 거죠. 자기가 아닌 건 옆으로 또는 순서를 매겨요. 무엇이 첫 번째고 무엇이 두 번째고 중요도에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바라 레르비라는 사람은 이것을 일종의 passing our experience 그래서 우리의 소위 그 경험을 passing 통과시키는 거죠. 뭘 통해서 series of screen 방금 제가 얘기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그 what this process also does 이것이 어쨌든 간에 그 filter out the potential of experience 다시 얘기하면 경험을 하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 걸러냄으로써 다른 방향으로 그것을 해석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학생들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다. 이것을 교육자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그 강사 중에 1타 강사, 2타 강사라는 게 있는데 1타 강사의 가장 큰 것은 각자 학생들이 이러한 같은 필터링 시스템, 스크리닝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강사들이 그건 너의 나름대로의 판단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걸 가는 게 맞아. 그 필터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잠시 여기서는 좀 접어두고 이 부분은 이렇게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네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설득할 수 있을 때 그래서 뭐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죠. 가르치는 어떠한 스타일이라든가 가르치는 내용이라든가 또 가르치는 사람의 또 어떤 철저한 나름대로의 믿음 그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판단을 통한 믿음을 갖고 있고 그것이 상대방한테 충분하게 신뢰가 될 수 있을 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we may learn at the level 그래서 우리가 one level 하나 그래서 from such situation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일종의 single loop learning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나 double loop learning은 어떻게 we are able to challenge our screen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에 자기의 스크린을 적용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특정한 방법으로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더블 소위 러닝의 더블 러닝 더블 룹 러닝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솔직히 저의 그 경험을 통해 얘기하면 저는 모든 학생들한테 더블 루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교육을 생각하면 학생 스스로가 자기의 판단력을 갖게 하고 그 판단을 통해 세상을 보게 하고 그것이 나중에 어떠한 그 남들과 다른 차원이 되면 어떤 창의적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나게끔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교육은 일방적인 교육이고 교실 교육은 선생님이 그냥 학생들한테 일방적으로 지식을 던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와 같은 교육으로 창의적인 인간을 만들 수가 없고 그런 미래에 우리가 새로운 산업시대, 뭐 4차 산업시대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 시대를 가는데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 근거가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나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창의적인 생각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의 교육제도를 다 뒤엎을 수는 없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교육제도를 다 뒤엎어서 새로운 교육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묻습니다. 이러한 교육제도가 그렇게 단순간에 만들어진 겁니까? 그럴 리는 없죠. 오랜 세월이 간 겁니다. 우리가 6.25 이후에만 생각해도 벌써 몇 년이고 1950년이고 지금 2020년이면 벌써 거의 7, 80년, 곧 100년이 되어오지 않습니까? 짧은 세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세월 동안에 되어온 교육에서 많은 인재를 키워냈습니다. 그들이 어쨌든 뭐 세계적으로 뭐 정평 있는 인재, 다시 노벨상을 받는다거나 이번에 지금 노벨상들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 노벨상을 받는다 이런 식의 인재까지 가지 못해서 우린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저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 이번에 노벨상 받는 분들 중에 60대 70대가 많습니다. 뭐 작가들도 그렇고 그러면 그들이 언제 연구를 했습니까? 2020년이면 한 30대 연구하면 30년 전에 연구를 했다고 칩시다. 70대면 40세 30세 그러면 40년 전이라 할 수 있죠. 그러면 1970년 80년 그때 연구를 했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꽃을 피우고 인정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같은 경우 제대로 된 교육의 시스템이 언제부턴가 1980년대로 치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저는 1980년대 박사학위를 받으러 미국을 갔습니다. 왜? 언어학은 한국에서 가르치는 것 갖고는 도저히 박사라고 생각하고 대학에서 이름 있는 대학에서 인재를 가르치는데 충분치 않다라는 사회적 통념이 팽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1980년대, 90년까지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제가 그 91년대 교수가 돼서 지금까지 학생들의 후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랑 비슷한 시기에 간 사람들, 1980년, 90년에 간 사람들이 언제 필 수 있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1990년 치면 2000년, 10년, 40년 오시면 2030년부터 아마 2050년이 되면 저는 감히 말하는데 한국에도 충분히 노벨상, 최소한 과학 쪽에 노벨상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영화의 그 소위 뭡니까 미나리인가요? 그 윤여정 씨가 그 여우 주연상을 받았는데 그거 받기 전에 약 한 20개에서 30가지의 전 세계 영화에 관련된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위 아카데미상이 최종적으로 가장 세계적으로 정평 있는 상이라고 한다면 앞에 상들이 계속 받아오면서 그러면서 결국 나오는 거죠. 그건 결국 연구의 시간이 쌓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싱글 룹에서 더블 룹으로 가는 이러한 과정의 교육이 이제 겨우 미국에서 이제 그건 돼 있는 거니까 그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50대, 60대, 70대가 되고 있거든요. 자, 이들이 우리 같은 경우 그들보다 늦어서 후발주자라 더 시간이 걸린다면 앞에 사람들이 40년이라면 우리는 50년, 60년. 그러면 2030년, 2040년, 2050년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한참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언어학의 얘기만 하더라도 저는 더 이상 촘스키 언어학을 하지 않습니다. 촘스키 언어학으로 제가 학위를 받았는데 지금 이게 촘스키 언어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왜 그게 가능해졌는가? 왜냐하면 제가
1985년부터 쭉 촘스키를 연구하면서 약 한 10년쯤이 됐을 때 그것에 대한 끝을 본 거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학문적인 미래를 봤을 때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아니면 촘스키 한 사람만의 교육으로 이미 끝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이상의 사람을 기대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촘스키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묻히지 않고 제가 제 나름대로의 연구를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학은 저보다 훨씬 빠르다면 아마 2010년 정도, 20년 정도, 그보다 저보다 5년, 10년 앞서서 아마 새로운 연구의 분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정말 학문에 완전히 미쳐서 연구를 했다면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른 일에 더 바빴다면 그 사람이 키운 후학들, 그러면 한 20년도 뒤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연구돼서 우리가 얼마 전에 수학의 그 최고의 상을 받은 사람, 물론 미국의 교수지만 한국 사람 아닙니까?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싱글 루프 러닝, 더블 루프 러닝, 이것이 뭐 교육을 다 때려치고 다 필요 없고 다 뭐 뒤엎은 이게 아니라 가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압력이 쌓이다 보면 순간에 펑 터져 나와서 새로운 모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뭐 더 자세히 볼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as teachers challenge their screen and 그들의 스크린이란 말은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걸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response to recurring classroom,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교실에 대해 이제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때 그들은 일종의 어떻게 됩니까? become to more possible, 더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이고 no possible, 거기에 우리가 어떠한 전혀 가능하지 않은 그러한 반응들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시기가 우리도 올 것인데 저는 감히 말하지만 2030년 이후 2040년 정도 돼야 오지 않을까. 제가 그때까지는 교수 노릇 할 것 같지 않고 연구는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노벨상을 노린다는 건 아니고 우리 분야는 아예 존재도 안 하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정말 그 세계적으로 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자가, 연구자가 그때 가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지금 교수들이 열심히 한다면, 제가 그걸 왜 가서 계속 강조할까요? 열심히 한다면을, if를, 예, 가정법, 현재입니다. 그 미래형을 현재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고 해왔다면, 예, 그러면은 가정법 과거 되겠죠. 이렇게 했다면, 라고 자꾸 가정법을 드는 것, 가상법을 드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